건강한 삶을 위한 우리 집 주치 TBC 클리닉 건강 365입니다. 크기는 이 손바닥만한데 우리 여성들에게는 제2의 심장 그리고 일생이라고 불리는 장기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자궁입니다. 자궁이죠. 저는 알고 있었어요. 네. 이 자궁의 뜻을 풀어보면요. 아들 자의 궁궐구. 오. 그러니까 태아가 사는 이제 궁궐이라는 뜻이에요. 오. 그만큼 여성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기도 하고 네. 또 임신과 출산을 하는 여성 건강의 척도라고 할 수 있죠. 네, 굉장히 잘 알고 계신데 자궁의 뜻은 왜 찾아보신 거예요, 정우 씨? 저는 원래 네. 풀이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런 습관이죠. 네. 되게 좋은 습관 가지고 계십니다. 아니 근데 만약 몸의 순환이 나빠지면 체온이 떨어지면서 뭐 월경 트러블, 두통, 변비, 게다가 또 감정 기복이 심해져서 사고 방식까지 부정적으로 변할 만큼 여성의 건강을 좌지우지하는 게 바로 이 자궁이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30대 중반을 넘게 되면요. 자궁 건강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오늘 건강 365에서는 그 가운데 우리 여성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자궁 근종과 자궁 선근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네, 오늘의 주치 모셨습니다. 계명대 동산병원 산부인과 신창민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계명대 동산병원 산부인과 신창민입니다. 네. 선생님 뵈니까 굉장히 푸근하셔서 우리 여성 산부들 그리고 여성 환자들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부인과 검진 가면 굉장히 무섭고 떨리거든요. 네. 또 간혹 자궁에 혹이 있다, 근종이 있다 이 말 들으면 더 무섭습니다. 여성들에게 굉장히 흔하다고 들었는데 일단 자궁 근종하면 어떤 질환인가요? 네, 자궁 근종은 자궁의 근육층에서 발생하는 양성 종양으로서 가임기 여성에서 흔하게 발견될 수 있습니다. 35세 이상 여성의 한 40%에서 자궁 근종이 발생하고 연령대별로는 40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궁 근종은 흔히 양성 질환으로 간주되지만 위치나 개수 등에 따라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네. 증상이 심하거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의료진과 상의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점점 자궁 근종 환자들이 많아지는 이유 중에서 높아진 결혼 연령과 함께 또 출산이 늦어지는 게 이유라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교수님? 네, 보건복지부 통계에서 최근 10년간 자궁 근종 유병률이 4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하는데요. 자궁 근종은 여성 호르몬의 작용에 의해서 성장하는 종양으로 결혼 연령의 상승과 출산 지연으로 인해서 임신, 수유 등의 무월경 기간이 줄어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에스트로겐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발생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에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수치가 높아지긴 하지만 자궁벽의 구조적 변화가 근종의 성장을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네. 야, 우리 몸이 참 신기하네요, 교수님. 네. 그러면 방금 말씀해 주신 이유 말고 자궁 근종이 생기는 또 다른 원인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유전이나 가족력, 그리고 고지방 고탄수화물 식이, 그로 인한 비만,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는 것과 같은 원리로 여성 호르몬 노출 기간을 증가시키는 초경 연령의 감소, 폐경 연령의 증가 등이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하게 강한 위험인자로 하나를 꼽기에는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궁 근종을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생리라고 하더라고요. 네. 생리량이 갑자기 많아진다든가 아니면은 뭐 이 생리 기간은 물론 배란기에도 통증이 있다면 의심해 봐야 한다고 하던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자궁 근종은 위치와 크기에 따라서 다양한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말씀해주신 생리기간의 연장이나 월경 과다, 생리통입니다. 예. 생리기간의 연장이나 월경 과다는 흔히 근종 중에서도 점막하 근종이나 근층 내 근종인 경우에 자궁 내막에 이 근종이 맞닿아 있어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골반의 압박감이나 통증, 근종이 방광이나 직장을 압박해서 생기는 빈뇨나 배뇨곤란, 변비, 그리고 복부에 만져지는 덩어리도 자궁 근종을 의심해 볼 만한 증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난임이나 조산 같은 임신 관련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네. 또 월경 과다에 의해서 2차적으로 빈혈이 발생해서 만성 피로나 호흡곤란 등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상당수에서는 이런 의심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정기 검진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뭐 근종의 위치나 크기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진다고 하던데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 초음파 검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
또 이미 초음파 검사를 했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병원을 옮겨야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이럴 때는 또다시 초음파 검사를 해야 하는가? 이것도 좀 궁금해요. 네, 초음파 검사는 일단 자궁 근종을 가장 간편하고 비침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1차 검사인데요. 초음파 검사가 자궁 근종의 위치와 크기를 짧은 시간과 낮은 비용으로 확인할 수가 네.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궁 근종의 위치는 앞서 잠깐 언급드렸듯이 크게 점막하 근종, 근층내 근종, 그리고 장막하 근종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초음파 검사는 이 자궁 근종의 위치와 크기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검사로 이 크기를 파악함으로써 적절한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크기가 작은 근종의 경우 증상이 없다면 경과 관찰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점막하 근종은 자궁 내막 안으로 돌출돼서 자궁 내시경 수술을 통해서 흉터 없이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막하 근종은 또 혹은 근층내 근종 같은 경우에는 개복이나 복강경 수술 또는 로봇 수술로 제거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전 병원에서 받은 초음파 검사 영상이나 보고서를 가져갈 수 있다면 이를 참고해서 추가 검사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학 자료가 부족하거나 영상이 오래돼서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면 추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는데요. 근종의 크기나 상태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최근 초음파 검사 결과가 없다면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진마다 초음파 해석 방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치료 계획 수립을 위해서 좀 더 고해상도의 초음파 검사나 MRI 같은 정밀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교수님, 그 근종도 혹이니까 혹시나 이 혹이 자라서 혹여나 네. 암이 되지 않을까 저는 너무 좀 걱정이 되거든요. 저도 어때요? 좀 궁금해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궁 근종은 대개 양성 종양이고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극히 희귀합니다. 대부분의 연구에 따르면 자궁 근종이 암으로 변하기보다는 처음부터 암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에는 근종과 유사한 자궁 평활근의 육종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궁 평활근 육종 역시 발병률은 0.1% 미만으로 매우 희귀한데요. 그러나 폐경 이후에 근종이 빠르게 자라나거나 비정상적인 질출혈, 하복부 통증 등의 증상이 동반되면 초음파 검사만으로는 근종과 육종을 구별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감별 진단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에서 생리가 과다하다든지 뭐 통증이 있으면은 자궁 근종을 의심해 볼 수 있다 하셨는데 네. 이 질환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자궁 선근증. 이건 어떤 질환을 말하나요? 네, 자궁 선근증은 자궁 근종과 마찬가지로 자궁의 근육층에 생기는 양성 질환인데요. 자궁 내막 조직이 자궁 근층을 침범해서 비정상적으로 증식하고 두꺼워지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로 인해 자궁벽이 비대해지고 자궁 전체가 커지면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초음파 검사에서는 특징적으로 자궁벽의 비대화, 근층의 비정상적인 분비샘 조직 등이 관찰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궁 성근증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게 만약에 있으면 빈혈이 올 정도로 생리양도 많고 생리통도 엄청 심해서 진짜 뭐 일상생활의 삶의 질이 엄청나게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자궁 성근증은 월경 과다와 생리통이 모두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월경량과 생리 기간 모두 증가해서 생리 주기가 비정상적으로 짧아지거나 지속적인 대량 출혈을 보일 수가 있고 생리에 혈액이 덩어리져서 빠져나오는 증상이 반복돼서 만성적인 빈혈 상태가 빈번하게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리통 또한 생리 시작 전부터 발생해서 생리가 끝난 후에도 통증이 간헐적으로 지속될 수가 있는데요. 산부인과 진료를 통해서 자궁 성근증을 진단받게 되었다면 반드시 혈액 검사를 통해 빈혈의 동반 여부를 확인해서 빈혈이 있다면 교정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궁 근종이 발전되면 치료 방법도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뭐 양성이라 하더라도 종양은 종양이니까 네. 수술로 좀 떼어내야 되지 않을까요, 교수님? 아니요, 무조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자궁 근종이 수술이 필요한 건 아닌데요. 네. 치료 방식이 근종의 크기나 위치, 증상, 그리고 환자의 나이, 임신 계획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궁 근종은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는 경과 관찰로 지속 관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월경 과다로 인한 빈혈, 지속적인 골반 통증, 배뇨, 배변 장애와 같은 증상이 심하면서 비수술적 치료가 실패했을 때, 근종이 빠르게 성장할 때, 그리고 근종의 크기가 이미 너무 커져 있을 때,
난임, 반복 유산과 같은 임신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수술이 권장될 수 있고 좋은 치료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 앞에서 그 모든 근종을 수술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크기가 작거나 초기일 때는 약물 치료 등으로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는 있는데 장기간 사용은 부작용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약물 치료로는 증상에 따라 흔히 폐경주사라고 하는 생식샘 자극 호르몬 분비 작용제, 미레나루프, 경구피임약, 소염 진통제, 지혈제 등을 사용해 볼 수가 있는데요. 각각의 이제 약들이 자궁 근종의 용적 감소, 출혈량 감소, 생리통의 조절에 효과를 보일 수는 있지만 장기간 사용이 부작용이 위험이 있고 약물의 반응이 없이 치료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근종의 크기가 작아도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네. 방금 교수님이 폐경주사라고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걸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제 자궁 근종 때문에 압박 증상이 심할 때 이게 확실히 도움이 좀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폐경주사의 정식 명칭은 생식샘 자극 호르몬 분비 호르몬 작용제인데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생성을 억제해서 폐경과 유사한 상태를 만든다고 해서 그렇게 이름이 붙었습니다. 근종 크기 감소, 월경량 감소, 통증 완화 효과를 보일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수술 전에 근종 크기를 줄여서 수술을 용이하게 하거나 단기 증상 완화 목적으로 사용 가능하지만 장기간 사용 시에는 안면 홍조, 골밀도 감소와 같은 폐경 증상을 유발할 수 있어서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어떤 그 증상이 발견되면 또 수술이 필요할 때는 또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게 맞지만 그렇죠. 그래도 환자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수술은 피하고 싶거든요, 교수님. 네. 혹시 수술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네, 먼저 자궁 동맥 색전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궁 근종의 비수술적 치료법 중 하나인데 자궁에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을 차단해서 근종의 크기를 줄이고 증상을 완화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비교적 덜 침습적이고 수술을 피하려는 환자에게 적합한 선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사타구니에 국소 마취를 시행하고 대퇴동맥을 통해서 작은 관을 삽입해서 자궁 동맥으로 접근해서 색전 물질을 자궁 동맥에 주입해서 근종으로 가는 혈류를 차단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혈액이 공급이 차단된 근종은 시간이 지나면서 위축되고 크기가 감소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자궁 근종으로 인해 생기는 증상을 경감시킬 수 있겠습니다. 다만 자궁을 보존할 수는 있지만 혈류 차단으로 인해서 향후 임신 가능 여부 안전성이 완전히 보장되지는 않아서 임신을 계획 중인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요즘 비수술적 치료 중에 자궁 근종 하이프 시술이라는 걸 또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치료인가요? 네, 하이프의 경우에는 MRI 및 초음파로 근종의 위치, 크기, 개수를 파악해서 고강도의 초음파를 자궁 근종에 집중시켜 높은 열을 발생시킴으로써 근종 조직이 열로 인해 응고되고 파괴되도록 하여 시간이 지나면서 크기가 줄어들게 하는 시술입니다. 근종의 크기나 위치, 종류에 따라서 시술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근종이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시술 후에 자궁 근종 외에 정상 자궁 근육층의 상태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임신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의료진과 충분한 상의 후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출산을 완료했고 자궁을 보존하며 수술을 피하고 싶은 경우에 한해서 시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시술 얘기를 해주셨고 이번에는 수술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술로 자궁 근종만 딱 제거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자궁 전체를 드러내야 하는지 이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기준이 뭘까요? 네, 우선적으로 임신 계획이 있는 경우에 자궁을 보존할 수 있는 자궁 근종 절제술을 시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궁 근종의 개수가 많지 않고 자궁 근종의 위치에 따라 제거했을 경우에 증상이 개선될 여지가 많은 경우에는 임신 계획과도 무관하게 자궁 근종 절제술을 우선 시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궁 적출술은 자궁 근종 치료에서 마지막 선택지로 고려가 되는데요. 약물 치료, 비수술적 치료, 자궁 근종 절제술을 모두 시행했음에도 조절되지 않는 월경 과다, 심한 빈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고려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출산을 완료한 여성에서는 크기가 매우 큰 거대 근종이나 개수가 아주 많은 다발성 근종이 발견될 경우에 근종만 절제할 경우 남은 자궁 근육층으로 봉합이 어렵거나 근종 중 일부가 남아서 재발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자궁 적출술을 권장하는 편입니다. 그래도 또 시청하시는 분들이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우리 교수님께서 믿음직스럽게 말씀도 해주시지만 네. 요즘에 수술 방법이
진짜 기가 막히게 진짜 발전을 했어요. 맞아요. 저 지금도 이렇게 기가 이렇게 막힌 느낌이에요. 진짜 막혔네요. 왜냐하면 로봇 수술 있죠, 뭐 복강경 있죠, 또 최소 절개가 되다 보니까 흉터도 많이 남지 않고 혹시 작은 근종 수술할 때도 이런 방법이 쓰이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자궁 근종 절제술은 크게 이제 자궁경 수술과 복부 접근 수술로 나뉘어지는데요. 일단 자궁경 수술은 자궁 강내로 노출되어 있는 점막하 근종 절제 용이하고 수술 상처가 남지 않고 수술 시간이 짧고 자궁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한데 근종 위치에 따라서 시행할 수 있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복부 접근 수술은 개복 수술, 복강경 수술, 로봇 수술 이렇게 세 가지 주요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하는데요. 수술 방법은 근종의 크기, 위치, 개수, 그리고 환자의 건강 상태나 의료진의 경험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일단 개복 수술은 거대 근종, 다발성 근종에 적합하고 자궁 근육층의 치밀한 봉합에 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큰 흉터로 인해서 통증이 증가할 수 있고 회복 기간이 지연되어 입원 기간도 증가할 수 있는 등의 단점이 있고요. 복강경 수술은 복부의 작은 절개를 통해서 수술이 가능하고 자궁 표면의 절개창도 작아 출혈, 통증이 적고 따라서 회복 기간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크기가 매우 큰 거대 근종, 다발성 근종에 시행하기에는 제한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 수술 같은 경우에는 복강경 수술에 로봇팔을 통하여 수행하는 수술로서 복강경 수술의 장점에 더해서 정밀한 움직임과 입체적인 시야 확보, 그리고 단일공 절개를 통한 최소 침습 수술이 가능한데요. 이 덕분에 출혈 및 통증에도 유리한 점은 있으나 고가의 비용과 로봇 준비 시간으로 인한 수술 시간의 증가 등이 단점으로 지적이 됩니다. 이렇게 각 수술마다 장단점이 뚜렷하기에 수술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해서 자신의 상태와 치료 목표에 맞는 가장 효과적인 수술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자궁 근종의 크기가 좀 크면 개복 수술을 권유받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수술 자국이나 흉터 때문에 망설여질 수밖에 없는데 거대 근종의 경우에도 복강경 수술이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네, 가능은 합니다. 폐경 주사를 이용해서 수술 전 자궁 근종의 크기를 줄인 상태로 복강경 수술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임신 주수 20주 이상의 이제 아주 큰 크기를 보이는 근종, 그리고 다발성 근종이 동반된 거대 근종, 그리고 골반 진찰상에 자궁이 움직이지 않는 경우, 그리고 이전 골반 수술 과거력이 여러 차례 있어서 유착이 심한 걸로 예상이 될 경우에는 복강경 수술로 제거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치료를 위해서 자궁을 적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실 이게 여성으로서는 너무 좀 무섭기도 하고 그렇죠. 피하고 네. 싶은 상황인데 어떤 경우에 적출 수술이 꼭 필요한지 그리고 괜찮은지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자궁 적출술은 자궁 근종 치료에서 마지막 선택지로 고려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약물 치료나 비수술적 치료, 자궁 근종 절제술 모두 시행했음에도 조절되지 않는 월경 과다나 심한 빈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고려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출산을 완료한 여성에서는 크기가 매우 큰 거대 근종이나 개수가 아주 많은 다발성 근종 같은 경우에는 근종만 절제할 경우에 자궁 근육층 봉합이 어렵거나 근종 중 일부 남아서 재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자궁 적출술을 좀 더 권장하는 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에 급격하게 커지는 근종도 매우 드물기는 한데 악성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 경우에도 자궁 적출술을 필요하는 상황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좀 걱정되는 게 자궁을 적출하게 되면은 폐경이 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호르몬 변화도 있으니까 여성 호르몬도 좀 챙겨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때요? 자궁 적출술이 반드시 폐경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요. 다행이네요. 그래요? 제 생각이 틀려서 다행이네요. 네. 네, 그 자궁을 적출하더라도 난소가 남아 있다면 폐경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폐경 전에 여성은 자궁만 적출하면 난소는 계속 폐경 때까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정상적으로 분비가 됩니다. 이 경우에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월경은 중단이 되지만 난소가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한 자연적인 폐경 시점까지 호르몬 분비가 지속됩니다. 그렇지만 난소까지 함께 제거하는 경우에는 폐경이 되고요. 이 경우에는 안면 홍조, 골밀도 감소, 질 건조증, 불면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폐경 증상이 너무 심하게 나타난다면
우리가 호르몬 대체요법을 시행해서 여성 호르몬제를 복용하는 것이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자궁 선근증이 있는 경우 임신 전이거나 미혼인 경우에는 일단 약물 치료부터 시작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과정으로 진행될까요? 네, 미혼 여성의 경우에는 임신 가능성과 이제 자궁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고려 사항이기 때문에 자궁을 보존하면서 증상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당장 임신 계획이 없다면 경구용 피임약, 프로게스테론 단일 성분 호르몬제, 미레나루프나 생식샘 자극 호르몬 분비 호르몬 작용제, 아까 말씀하신 폐경주사가 이제 월경량 및 생리통 감소에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자궁 성근증이 발병한 자궁을 호르몬 치료를 통해서 발병 이전의 상태로 되돌릴 수는 없기 때문에 증상 조절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서 치료를 하고요. 가까운 시일 내에 임신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생식샘 자극 호르몬 분비 호르몬 작용제를 사용하여 일시적으로 자궁의 크기를 줄인 후 자연 임신을 시도하거나 난임 클리닉을 방문하여 보조 생식술의 도움을 받아 빠른 임신을 시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네. 그럼 교수님 궁금한 게 자궁 성근증의 근본 치료는 수술인가요? 아니면은 자궁 근종처럼 여러 가지 좀 시술을 시도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자궁 성근증에서도 자궁 근종과 마찬가지로 비수술적 치료를 시도해 볼 수는 있는데 증상의 개선을 확신할 수가 없고 임신에 대한 안전성이 확립되지가 않아서 임신을 계획하거나 증상이 매우 심한 경우에는 고려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궁 근종과 다르게 자궁 성근증은 자궁벽이 광범위하게 불규칙하게 두꺼워지는 질환이라서 병변의 경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자궁 근종과 같은 방식의 혹만 절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의 시행에도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우에 수술을 마지막 선택지로 시행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궁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병변 일부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시행을 합니다. 성근증 절제 후에 남아있는 자궁에도 성근증이 일부 잔존해서 있는 상태로 봉합을 진행하기 때문에 자궁 근종 절제술과 달리 자궁 근육층이 비정상적인 증식 상태로 봉합이 됩니다. 그래서 봉합에 있어서도 자궁 근종 절제술에 비해 좀 더 탄탄한 봉합이 요구가 됩니다. 이런 불완전성 때문에 출산을 완료하였다면 자궁 적출술이 사실은 근본적인 자궁 성근증의 수술적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작은 근종이나 작은 성근증은 생길 수 있지만 생활하다 보면 치료를 받고 나서 아이를 또 갖기를 원하는 입장에서는 네. 내가 임신이 뜻대로 될까? 그리고 임신을 하려면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될까? 많은 고민들이 생길 것 같거든요. 어때요? 네, 자궁 근종과 자궁 성근증 모두 수술적인 치료 후에 임신이 가능합니다. 임신은 수술 후에 자궁 근육층이 충분한 치유 기간을 확보한 후에 가능한데요. 이를 위해서 일정 기간의 피임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3에서 6개월의 회복 기간을 가지도록 하고 자궁 성근증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하고 봉합한 자궁 근육층에 자궁 성근증이 잔존해 있기 때문에 수술 흉터의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자궁 근종 절제술에 비해서 더 긴 피임 기간을 확보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만 방법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자궁 근종은 위치에 따라서 수술 후 분만 방법이 상이하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궁 근육층에 깊게 위치해 있는 점막하 근종 또는 근층 내 근종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수술 후에 임신 중 자궁 파열을 예방하기 위해서 제왕절개 분만을 권장하지만 장막하 근종과 같은 자궁 근육층 손상이 많지 않은 위치의 근종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자연 분만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전 자궁 근종 수술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수술 기록 또는 수술 소견을 참고해서 담당 의료진과 논의 후에 결정하는 것이 안전하고요. 자궁 성근증은 앞서 말씀드린 자궁 근육층의 불안전성 때문에 수술 후 충분한 피임 기간을 가지고 임신이 되었다 하더라도 임신 중 자궁 파열 위험성이 자궁 근종 수술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반드시 제왕절개 분만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자궁 근종과 선근증은 정말 많은 여성분들이 갖고 있잖아요. 그만큼 관심 있게 지켜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끝으로 교수님,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해드리고 싶은 말씀 있다면 전해주시죠. 네, 자궁 근종과 자궁 성근증은 많은 여성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질환이지만 초기에는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가 많아서 놓치기가 쉽습니다. 월경 주기와 월경량의 변화,
그리고 갑작스러운 골반 통증이 느껴진다면 산부인과 진료를 망설이지 말고 병원을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가임기 여성에서 임신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환이기에 정기적인 산부인과 검진을 통해서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의 상태를 고려해서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무엇보다 산부인과와 좀 가까이 지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계명대 동산병원 산부인과 신창빈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